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 도심에서 상수도관 파열 사고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막동 지역 3천여 세대가 6시간 단수로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군산은 전체의 절반 이상이 노후 관로여서 수압을 제대로 견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민선 8기 공약으로 104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실천 계획에 대한 보완 작업을 거쳐 오는 11월 익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익산시는 공약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하반기에 조직 개편에 나설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일 월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오늘 전북 지역은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제주도 남쪽에 있는 제6호 태풍 트라세가 열대 저압부로 악화됐지만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주와 남원 등 도내 11개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오후부터 구름이 끼면서 흐려지겠고 오늘 밤 동부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40mm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으로 도내 온열 질환자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부터 지난 27일까지 도내 온열 질환자는 모두 60명입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5% 증가한 것입니다. 주요 질환은 열탈진이나 열경련, 열사병 등입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45%를 차지해 고령층이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북의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보면 도내 전체 인구 가운데 85세 이상 인구는 2.8%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남 3.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입니다. 전북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도 22.2%로 전남과 경북에 이어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북도가 민선 8기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에는 도지사 직속 기업유치 지원실을 신설해 기업 업무에 집중하도록 했으며 정무부지사는 경제부지사로 직함이 바뀌어 도내 경제 전반을 이끌게 됩니다. 또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부서를 통폐합해 기존 2실 9국 2본부에서 3실 9국 1본부로 개편됐습니다. 개편안은 9월 초 도의회에 제출돼 심의 의결을 거쳐 10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도의회가 전라북도가 제출한 10조 3,248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전라북도 추경 예산안은 올해 본 예산 9조 1,005억 원보다 13.5%인 1조 2,243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민생경제 회복과 산업경제 부흥, 일자리 창출, 도민 안전망 구축, 지방소멸 대응 등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군산 도심에서 지난해에 이어 대형 상수도관이 터지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모두 상수도관이 오래돼 수압을 이기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군산의 노후관로는 전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 같은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깜깜한 밤에 땅속에서 물이 쉼없이 솟구쳐 오릅니다. 쏟아지는 물줄기에 인도는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지난 31일 새벽 12시 반쯤 군산 사막동 일대에서 지름 500mm의 대형 상수도관이 터졌습니다. 이 사고로 3천여 가구에 6시간가량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고 갑작스런 난수에 휴일인 주말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냥 나오는 게 많아요. 명산도까지 안 나왔다는데 물 안 나오는 지역은 뭐 물도 사다 먹고 막 그랬다고. 물 안 나, 밤새도록 안 나와가지고 목욕도 못하고 굉장히 많이 불편했죠. 더운데. 샤워도 안 되고 해가지고. 지난해 3월 경암동의 한 도로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름 300mm의 대형 상수도관이 터져 이른 아침 예고 없는 단수에 500여 가구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잇따라 발생한 상수도관 파손은 관로가 오래되다 보니 수압을 견디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20년이 넘은 노후 간의 이 같은 사고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상황. 군산에 묻힌 상수도관은 모두 2,400km로 52%, 1,250km는 20년이 넘고 2030년까지 당장 교체해야 하는 관로는 520km에 달합니다. 군산시는 누수압 파손을 줄이겠다며 지난 2019년부터 낡은 관을 새 것으로 바꾸고 있지만 더디기만 합니다. 큰 예산이 들다 보니 정부 지원이 없으면 엄두도 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상수도관. 알 수 없는 상황에 시민 불편만 커지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전교조 전북지부가 교육부에 만 5세 취약 방침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오늘 성명을 통해 초등 입학 연령을 기존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교육부 개편안은 경제 논리에 매몰된 졸속 정책으로 과정도 결과도 모두 틀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경제 논리에 매몰돼 교육을 바라보는 윤석열 정부의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정책에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내 상업용 부동산의 2분기 임대료 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도내 오피스 임대료는 전분기보다 0.06%가 하락했고 중대형 상가는 0.53%, 소규모 상가는 0.18%, 집합 상가는 0.25%가 떨어졌습니다. 특히 도내 중대형 상가 임대료 하락폭은 전국에서 가장 컸습니다. 반면 전국적으로 보면 소규모 상가를 제외한 나머지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는 모두 상승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만 명대로 집계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4,68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44,253명, 해외 유입 436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287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21명 늘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휴일 검사 건수 감소로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신규 확진자 수는 1,579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익산 263명, 군산 230명 등입니다. 재택치료자 수는 14,695명이고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도당위원장에 한병도 의원이 추대될 예정입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내일 도당위원장 공모가 이뤄집니다. 이런 가운데 도당위원장 선거에 나서려 했던 윤준병, 이원택 의원이 한병도 의원을 추대하기로 했습니다. 도당위원장 공모에 한 의원이 단수 접수를 하게 되면 오는 20일에 열리는 도당 개편대회를 통해 선출됩니다. 익산시의 민선 8기 공약이 104개로 구성됐습니다. 역세권 개발과 신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성장과 주거 환경 개선, 의료복지 확충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이 핵심입니다. 익산시는 세부 실천 계획에 대한 보완 작업을 거쳐 오는 11월 시 홈페이지를 통해 전체 공약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공약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하반기 조직 개편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정헌율 익산시장이 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선 8기 공약으로 104개를 구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세부 공약은 오는 11월 익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 실천 계획 등을 보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종 수정 보완 작업을 거쳐 11월 중 익산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공약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분기별로 결과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윤곽을 드러낸 핵심 5대 공약은 호남 최대 광역교통 허브 구축과 스타트업 1번지 도약, 녹색 정원도시로 탈바꿈, 바이오 산업 혁신 거점 조성, 의료, 교육, 문화, 생태계 구축 등입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KTX 익산역 복합 환승센터 구축을 비롯해 익산 원도심 스타트업 밸리 조성,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 국립치유의 숲 조성,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구축, 국립산재 전문병원 유치 등입니다. 민선 8기 공약은 역세권 개발, 신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성장과 주거환경 개선 등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뒀습니다. 민선 8기가 출범한 만큼 경제, 문화, 관광, 체육, 복지, 교육 등 모든 행정망을 보다 촘촘히 구축하고 보이지 않는 그늘진공까지 시민 여러분의 삶에 밀착한 익산형 행정을 구현하여 정 시장은 공약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하반기에 조직 개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10월쯤 전문기관을 통한 조직 진단 연구 용역이 끝나면 정원도시 분야와 법정 문화도시 분야, 바이오 산업 분야 등에 걸쳐 전담 조직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의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조직진단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익산의 비전과 전략을 달성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에서 지난 2019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최고 등급에 선정됐던 익산시. 민선 8기를 맞아 시민들에게 약속된 104개 공약도 제대로 지켜질지 주목됩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익산시가 렌터카 택시와 결합한 철도관광 상품을 운영합니다. 익산 방문의 해를 맞아 선보이는 코레일 연계 상품은 렌터카와 관광택시, 네일러를 위한 관광지원 등 총 3가지입니다. 왕복 열차비를 최대 60%까지 할인하며 렌터카와 택시 비용도 각각 50%와 30% 할인된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철도 연계 관광택시 상품은 코레일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예약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익산역 여행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익산시가 춘포면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를 완료하고 오늘 개통했습니다. 시는 춘포 토다리에서 덕동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이번 공사는 총 1km 구간의 도로폭을 4m에서 8m로 확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덕동과 시전, 봉계마을에서 시내 도심 접근성이 확장돼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익산시가 이달부터 야간조업 사업장에 대한 악취 배출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악취 시료 포집의 90%를 야간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야간 단속을 강화한 것은 심야 시간대에 악취 방지 시설 미가동 사례를 근절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익산시는 시민들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악취 측정차 차풍데이 시범 사업을 운영합니다. 군산 미 공군기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 미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은 지난달 24일 오전 1시쯤 20대 여성 A씨가 성폭력 피해를 당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사건 전날인 23일 저녁 미군 부대 숙소에 들어갔으며 이후 부대 밖으로 나와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군기지 측은 세부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며 한국경찰과 함께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내 아파트에 대한 경비 노동자 휴게 시설이 확충됩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도내 민간 분양 아파트와 임대 아파트 등 100개 단지를 대상으로 경비 노동자 휴게 시설 개선 사업을 벌입니다. 별도의 휴게 시설이 없는 아파트 단지에 500만 원씩을 지원해 휴게실과 냉방기를 설치합니다. 전라북도는 올해부터 5년간 500개 단지에 25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한편 도내 임대 아파트 28개 단지 가운데 경비 노동자 휴게 시설이 있는 곳은 9개 단지에 불과했습니다. 다음은 전북권 뉴스입니다. 민주당이 우범기 전주시장의 윤리심판원 회의를 8월 중에 여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일정과 방식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원칙을 냈습니다. 심판원은 최강욱 의원의 성희롱 발언 논란에 대해 6개월 자격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린 바 있어 우 시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 시장은 지난 6월 시의원과의 워크숍에서
폭언과 함께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찌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50대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4시쯤 완산구의 한 주택가에서 이웃 주민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상처가 깊지 않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새벽에 옆집에서 시끄럽게 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심신미약인 것으로 판단하고 응급 입원시킨 상태에서 범행 동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내비게이션 안내만 따라 운전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오후 1시쯤 70대 택시기사의 머리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택시기사가 자신이 요구한 길로 가지 않고 내비게이션 안내만을 따라가 요금이 더 많이 나와 홧김에 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승원입니다. 정부가 수입 농산물 유통 이력 신고 대상 품목을 이번 달부터 18개로 확대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입 농산물 중 고추와 김치, 냉동 마늘 등 기존 14개 품목 외에 신선 마늘과 생강, 대추, 표고버섯 등 4개 품목의 국내 도소매 유통 이력을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도소매업자들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도내 119 구급대의 활동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북소방본부 구급대는 모두 73,632건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3.5분마다 한 번꼴로 출동한 것과 같고 출동 건수는 지난해보다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형별로는 질병이 72.2%로 가장 많았고 사고로 인한 부상이 23.1%, 교통사고 8.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상반기 도내 건축 인허가와 착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도내 건축 인허가는 5,030동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20.1%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광주와 전남, 대구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감소율입니다. 착공은 4,400여 동으로 같은 기간 18.3%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숫자가 30%가량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외국인은 4만 1,000명으로 2016년 대비 30.1%가 증가해 전국 평균 증가율 16.7%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하지만 2020년과 21년 사이 도내 거주 외국인은 코로나19 영향으로 1,000명이 줄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2022 대한민국 인재상 후보자를 추천받습니다. 지원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도내 고등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으로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입니다. 선발 인원은 고등학생 50명, 대학생, 청년 일반인 50명이며 이 중 전북 고등학생 지역 추천 인원은 6명입니다. 접수 기간은 8월 24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 산대도서관이 하반기 도전 출서강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올해 말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상위 어린이에게는 도서 수여와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합니다. 익산 예술의 전당이 미술관에서 만난 친구들전을 9월 4일까지 개최합니다. 예술의 전당 미술관 1층 전시실에서 월요일을 제외하고 내일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익산 시립도서관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8월 16일부터 20일까지 여름방학 1일 체험 떠나요 북캉스를 운영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초등학생은 오는 8월 3일부터 익산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도내 날씨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을 기록하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24도에서 32도로 분포하겠습니다. 내일 군산의 날씨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익산의 날씨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28도에서 29도로 분포하겠습니다. 바다의 날씨는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